지난 라이브 방송 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의 알짜배 기반을 뽑아서 통합해 놓은 모음집 같은 책이에요. 오늘은 이 책에서 팔란티어의 철학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흥미로운 구절 몇 개를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엄청 난해하죠. 근데 이건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예능 프로 나는 솔로 보시면 한 인기녀에게 마음에 드는 남성 2명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할지 그런 고민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때 이 인기녀 옥수는 사실 영철과 광수라는 실체를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옥순이 그동안 파악해온 영철과 광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상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게 온톨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는 영철과 광수 실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파악해놓은 영철과 광수의 온톨로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뜻일 수 있어요. 결국 존재라는 게 존재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특정 친구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즉 친구는 한 명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개의 온톨로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기업, 문화, 정치, 종교, 그리고 철학 사상까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개념들이 그러합니다. 누군가의 해석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팔란티어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도 결국 누군가의 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다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대표적인 명언입니다. 사람은 결국 언어로서 사고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로 만들어진 해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 풍요로우면 더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팔란티어의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담당자의 표현 능력이 곧 그 기업의 정체성의 본질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 질문의 대상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인 경우가 사실 대다수이죠. 이것은 팔란티어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들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언제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책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다시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죽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이 보다 명료해졌죠. 질문이 명료해지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문만 잘해도 대부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인과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예로 이 얘기를 하죠. 대형견은 몸집이 커서 누군가에겐 위협적일 수 있지만 나에게만큼은 순한 양이 되기 때문에 사랑스럽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화자는 대형견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겐 위협적인 대형견을 지배하고 싶은 지배욕을 사랑하는 걸까요? 전혀 생각해보시지 못한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정말로 논리적인 인과관계일까요? 만일 대형견이 더 이상 순한 양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식는다면 그 대형견을 사랑했던 건 맞을까요? 오히려 이 문장에서는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키울 마음이 든다라고 말해야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키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키울 마음이 든다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논리적이니까요. 그러나 사랑에는 이유나 논리가 없죠. 사랑은 조건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럽다의 앞에 이유가 붙는다면 이 문장은 모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가면서 논리를 형성해가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문장을 그냥 연결하기만 해도 이것을 진짜 인과관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100% 믿어. 이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의 생각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모순적인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팔란티어 플랫폼에서는 온톨로지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축합니다. 그 로직이 진짜 인과관계인지 아닌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로직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로직은 논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진짜 핵심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팔란티어에서는 기업의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변해가기 때문에 기업 구성원들이 하는 의사결정들을 지속적으로 캡처해내서 디지털 트윈에 지속적으로 반영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직원들이 하는 행동이 곧 그 기업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혁신적으로 행동하면 혁신적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면 상대가 B라는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걸 이미 다 예측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대가 언제나 항상 B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내가 늘 상대에게 A 행동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C 행동을 했다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죠. 그러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연의 속성인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상대가 궁금하지 않아서 늘 상대에게 한결같은 행동만을 했기 때문에 상대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모습만을 나에게 보여준 건 아닐지에 대해서 말이죠. 상대가 늘 궁금해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했다면 상대 역시 늘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곧 상대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